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번에 큰 상을 타셨다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아, 예. 그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고 해서 예. 그동안 그 해마다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가장 규모 있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이제 서울신문과 공동으로 지난 1년 298명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좀 평가했습니다. 가령 본회의에 제대로 출석했는지, 그리고 표결할 때 자리에 있었는지, 또 각종 상임위원회나 또 특별위원회에는 제대로 참석하고 있는지, 표결할 때는 있었는지, 그리고 작년도 국정감사 때 얼마만큼 좋은 성과를 내서 언론 등의 평가를 받아서 점수를 좀 냈는지, 이런 것들을 13개 항목 지표로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다행히 제가 우리 중랑 구민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96.41을 받아가지고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헌정 대상을 그래서 받게 됐습니다. 아주 대단한 기록이세요. 그건 뭐 일을 잘하셨으니까 받으신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상을 받아오셨잖아요. 예, 뭐 상이 사실 이제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정 평가를 해서 주는 상들이 많습니다. 뭐 당에서, 국회에서, 여러 시민단체에서, 언론에서 주는 게 있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국정감사를 놓고 큰 상 5개를 받았는데, 이제 올해만 해도 지금 4번째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체 의정활동 1위에서 받은 헌정대상 말고도 그리고 그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이라고 해서 며칠 전에 또 지도자 부문에 여야 의원 5명, 6명에게 주는 상인데 제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대단하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의원님 상 얘기는 이미 이제 들었으니까 다 아는 얘기고 의원님이 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중랑구에서 어떤 걸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예, 아무래도 저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남아있는 이유는 중랑이 아시는 것처럼 큰 산업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중랑의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소신 아래 계속 교육위원회 지금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뭐 지역에도 그렇게 접목시켜서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좀 더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의 서비스 또 콘텐츠 이런 것을 만드는데 우선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서울시 교육청이나 또 교육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해에도 많은 교육부에 특별 교부금을 가져왔고 또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챙겼습니다만은 올해 상반기에도 18억 가까운 교육청의 특별 교부금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을 통해서도 많은 학교 예산을 챙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학교의 시설을 고치기 위한 예산 확보는 정말 그 어느 의원 못지않게 제가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그것과 또 별개로 아이들의 그런 꿈 또 끼 또는 학력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또 별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혁신교육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중랑구청에서 좀 신청을 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제가 최근에 조희연 교육감하고 긴 시간 동안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가 제대로 좀 준비를 한다면 우리에게 또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중랑구의 아이들이 정말 자기의 꿈을 진로 문제에 있어서나 또 직업 탐구에 있어서나 또는 더 나아가서 학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좀 다양하게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그렇게 좀 착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꼭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주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가요? 예. 뭐 사랑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고요. 예. 저는 제가 정치 뛰어들면서 몇 가지 약속을 스스로 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냥 그 사리사욕 그리고 또 허장성세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제 유권자들이 주민들이 예. 알아채는 시절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몰랐을지라도 지금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 유권자들은 이제 그 눈높이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정치를 하느냐, 자신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으로서 일을 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력입니다. 아무리 진정성과 진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을 대표할, 나라를 새롭게 바꾸고 정치를 또 새롭게 바로잡고 그리고 지역을 변화시킬 만한 실력이 없으면 그것은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 또 현안 해결하기 위해서 제 공약사항과 또 여러 가지 예산을 제대로 이행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쉴 새 없이 노력해왔다고 보고 있고요. 국회에서 의정활동도 아까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 여당 의원들도 저의 같은 상임위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실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진심과 실력이 겸비된 정치를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해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좀 높게 평가를 해줘서 혹시 칭찬을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 당대표 비서실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요즘 또 저기 당이 좀 약간 시끄럽지 않은가요? 많이 시끄럽죠. 그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사실 현재의 정부 여당이 연이어서 실정을 하고 있고 예. 국민들은 정말 메르스, 세월호 그리고 이 민생거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우리가 정권을 잡고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이렇게 정부를 운영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내부 싸움에 빠져 있어서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서로 죽기 살기로 그냥 싸우는 모양새만 취하고 있으니까 참 초선 의원으로서 국민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글을 썼습니다. 이 지도부의 무능과 무기력, 그 다음에 소위 친노 비노로 나뉘어서 이 싸우고 있는 이 당의 상황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좀 했고, 그러면서 진짜 스스로 먼저 그동안 동료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쓴소리라고 하면서 혹시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이걸 돌아보자. 그래서 나부터 먼저 용서와 화해를 하고 또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약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당이 요구하고 명령하고 결정하면 나는 총선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전체 130명의 국회의원이 임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글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인도 그렇고 우리 야당 지층에서 이렇게 초선 의원이지만은 자기를 그냥 내려놓기 위한 이 각오를 보여준 분이 없었는데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최근에는 제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더 좋은 미래의 대표격, 즉 책임 운영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을 갖고 나서 저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어렵게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 혁신위원회가 저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봅니다. 최고위원제가 폐지될지 안 될지, 사무총장이 뭐 폐지될지 안 될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짜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감하게 자기의 기득권을 내놓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즉 혁신위원회의 안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관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을 해산해라, 당을 해체하라라는 그 결정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전체 130명 국회의원들한테 당신들의 공천권을 당에다가 백지유임하시오, 이런 요구도 저는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혁신안을 무조건 수용해라. 이미 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을 한번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에 지금 안팎에서 소위 분열주의적인 여러 가지 언행이 또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권의 지층들은 더 단결하고 더 혁신해서 꼭 이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찢어져서 그리고 뭐 서로 뭐 경쟁해서 각자 도생하자, 이런 흐름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현재의 소위 뭐 친노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지도부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당 안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또 소위 비노라는 분들이 그런 좀 이렇게 낡은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접근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마땅히 안에서 지적하면서 보완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 밖에서 언론을 대놓고 국민들 향해서 분당을 하니 뭐 탈당을 하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좀 분열주의적인 언행과 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초재선들이 단호하게 대응을 하자 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우리 국민과 지지자의 입장에 요구에 부응하려면 더 이상 이 친노 비노의 그 갈등 프레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진짜 민생에 앞장서고 화합해서 혁신하고 그리고 달라지는 모습을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하루 빨리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초선 의원이지만 제가 내려놓을 부분이 있으면 저는 다 내려놓을 겁니다. 예. 그리고 초선 의원이지만 우리 당 지도부에 친노 비노 할 것 없이 필요하다면 쓴소리를 저는 앞으로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원칙적으로 저는 접근할 생각입니다. 당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년에 총선에도 도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고 당에서 그런 또 기회를 준다라면 당연히 저는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주민들께서 과연 지난 4년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실지 그리고 또 우리 당이 저와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당에 꼭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해줄지를 우선 지켜보는 게 마땅한 예. 공인으로서의 또 당원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예. 지난 3년,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 저의 어떤 진심과 실력이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내왔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민들께 알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면은 더 봉사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싶은 거고요. 예.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이 상황에서 더 분란이 커지고 그래서 쪼개지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이 당에 필요하다라고 봐서 기회를 준다라면은 당연히 당의 변화를 통해서 이 정치권의 불신을 걷어내는데 예. 크게 좀 일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뵙기에는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셔서 예. 이거 뭐 시간이 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 아니면 뭐 국민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참 우리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오늘이 재헌절인데 과연 대한민국의 이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이 정치권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정말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저는 제가 정치한 기간은 짧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정치를 바꾸고 싶어서 뛰어들었습니다만은 그 벽이 참 높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여러 가지 시끄럽다고 또 정치가 참 못마땅하고 해서 등 돌리면 결국 그게 누구에게 그 성과가 기결되겠습니까? 유명한 그 고려대학교의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람들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직접 공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부작용 이런 것을 키우는 분들이 세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령 정치는 맨날 싸운다. 선거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선거에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그런 민주주의를 바라지 않고 좀 더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결과적으로 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한다라면은 결국 저는 정치를 바꾸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과 역사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고 세력이라면 저는 기회를 주고 관심과 힘을 북돋아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만은 결코 저버리지 마시고 정말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선별하셔서 그래서 큰 방향에서 선을 그리고 좋음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중랑구도 그렇게 해야지 저는 국회의원이건 구청장이건 시의원이건 구의원이건 좀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 생산적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또 빠뜨릴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직 기회가 더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지금 올해 메르스 때문에 우리 국민들 공포와 불안감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자영업자나 또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 역대 어느 때보다 지금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뭐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곧 중국의 거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또 앞서갔던 분야마저도 따라잡힐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장기 불황에 있었던 일본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세계의 새로운 어떤 경제 대국으로 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면에는 정치가 함께 사실은 뒷받침해 주는 것도 있고 국민들이 또 협조해 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너무나 어려운 국민들의 이 피폐된 삶,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상황을 우리 모두가 여야를 뛰어넘어서 손을 맞잡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이 되는, 그리고 정말 눈물 짓는 이 비정규직들,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겠고, 저 또한 우리 중랑 주민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발로 뛰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 박홍건 의원실에서 의원님 뵙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